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연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2개,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4가지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연대 수시의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원서 접수는 9월 12일 화요일 날 10시부터 9월 14일 목요일 날 17시인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요. 서류 접수는 9월 12일 날 10시부터 9월 15일 17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복수 지원 여부는요, 전형별로 한 개만 가능한데 단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의 활동 우수형 간에만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유는 두 전형이 평가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중첩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울 캠퍼스와 미래 캠퍼스는 복수 지원이 되고요. 특별한 사항으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나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인공지능학과, IT 융합공학과가 수시의 모든 전형에서 이제 선발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건데 연대는 수시 합격자를 개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예비를 못 받았다고 해도 떨어졌구나, 최종적으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수시로 홈페이지 방문을 해서 나중에 추가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혹은 몇 년 전에 아주 슬픈 사례가 있었어요.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보시면 지원 자격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교당 10명까지 가능하고요. 졸업 예정자인 고3만 가능하고요. 이수 조건이 있는데 공통의 5과목, 일반 선택 5과목, 진로 선택 1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건 뭐 누구나 다 이수했을 것 같고, 전형 방법이 단계별 전형인데요. 교과 100%로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교과가 70%, 면접이 30%고 수능 최저가 없네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변경사항은 2단계 면접의 비율이 40%에서 30%로 조금 낮춰졌으니까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재적 인원의 5%까지만 추천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최대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 거니까 학교마다 늘거나 줄었거나 하겠죠. 교과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공통이 30%, 일반 선택이 50%, 진로 선택이 20%고 이 국영수 4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석차 등급이 9등급이거나 아니면 C그레이드의 성취도를 받았을 때만 감점을 적당한 계산을 해서 최대 5점까지 감점을 하고 가중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등급 점수는 1등급이 100점, 2등급 95, 3등급이 87.5, 4등급이 75점으로 등급이 내려갈수록 점수가 깎이는 폭이 매우 크죠. 그리고 면접은 제시문을 주고 현장에서 녹화를 한 다음에 녹화된 그런 영상을 여러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면접 내용은 대학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연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정은 10월 10일 날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요. 2단계는 자연은 10월 14일, 인문하고 통합 계열은 10월 15일 날 면접을 실시하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날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한참 빨리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하고 모집 인원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성적이 대략 1.5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지원하시려는 분은 여러분의 교과 성적의 기본적인 등급 평균을 먼저 따져봐서 내가 연대 지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연대식의 점수 계산 방법에 따라서 정밀하게 최종 연대식으로 환산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합부를 따져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70% 정도 컷에서 여러분의 점수가 부족하지 않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개 있고요. 특기자 전형이 있고 일반적인 지원 자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그럼 연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 우수형하고 국제형이 있는데요.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 같은 건 말씀드리지 않아요. 활동 우수형은 일반 모집 단위에 해당되는 거고 수능 최저가 있고요. 국제형은 언더우드 국제대학과 글로벌 인재대학이라는 대학 내의 모집 단위에 해당되는 그런 전형이 국제형이고요. 연대 학종의 기본적인 공통사항은 서류평가를 하는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진행하고요. 서류평가 방법은 학업적인 발전 가능성이 70%, 사회적인 발전 가능성이 30%고 연대 학종은 면접을 할 때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고 현장에서 학생들이 녹화를 한 다음에 녹화된 영상을 여러 명의 평가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전형 일정은 활동 우수형은 11월 13일 날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2단계는 11월 18일 날 면접을 보고요. 활동 우수형은 그 다음날 면접, 국제형 전체는 11월 20일 날 합격자 발표를 1단계 하고 11월 25일 날 면접을 보고요. 특기자 전형은 10월 23일 날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 국제인재는 10월 28일 날 면접을 봅니다. 학종의 세부 사항으로 가보면 활동 우수형은 지원 자격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평가를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평가한 서류와 면접이 40% 반영을 하고 인문은 3배수, 자연은 4배수를 뽑습니다. 수능 체제가 좀 복잡한데요. 인문은 2기합 4인데 국어나 수학을 꼭 포함해야 되고 자연은 2기합 5인데 수학을 꼭 반영해야 됩니다. 의치학학 계열은 1등급이 2개 이상 있어야 되고 국어나 수학을 포함해야 되고 모든 모집 단위는 영어가 3등급 이내, 한국사가 4등급 이내인데 자연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과목으로 수학이 선택되면 미적 또는 기하, 과학 탐구를 반영합니다. 탐구는 평균 등급이 아닌 개별 한 과목 한 과목의 등급을 기준으로 별도 과목으로 인정해서 반영을 한다는 거고 면접은 역시 제시문 기반으로 녹화를 한 다음에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는 방식이고요. 국제형은 모집학과는 언더우드학부, 아시아학 전공, 융합 인문사회과학부 등이 모집학과가 국제형으로 뽑고요. 전형 방법은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평가, 2단계에서는 1단계 평가가 60, 면접이 40%고 인문 또는 국제계열은 3배수, 자연계열은 4배수를 뽑고 수능 최저는 해외 고등학교나 검정고시는 없어요. 국내고 졸업자만 2합 5에 국어 또는 수학을 포함해야 되고 영어가 1등급 나와야 하고 한국사가 4등급이니까 영어가 꽤나 강조되고 있고요. 탐구는 마찬가지로 개별 과목을 따로 떼어서 판단을 하고 면접 방법은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 영어로 출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영어로 실제로 출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국제인재 전형과 체육인재 전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국제인재 전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고요. 언더우드 학부 인문사회 생명과학공학이 모집을 하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가 3배수고 2단계에서는 서류 60에 면접이 40%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요. 면접은 영어로 출제되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입니다. 그래서 연세대의 국제계열의 지원 자격과 모집 인원을 정리해 놨는데요. 언더우드 인문사회나 생명과학공학은 특기자 전형은 국내고 졸업자만 되고요. 국제형은 국내고 졸업자는 언더우드 관련 학부는 지원할 수 없고 나머지만 지원할 수 있고요. 국제형의 해외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고 아시아학 전공만 지원할 수 없네요. 이 표를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형은 대략 경쟁률이 9대1 정도 되고요.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 전형은 5대1 정도 되는데 대충 인원이 이렇게 되고 학생부 성적은 학종에서는 큰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의 모집 인원으로 이렇게 경쟁률이 있었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용도로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대 인문 논술의 간단 정리하면 일단 이번에 연대 논술에서 가장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사항은 논술고사가 작년에는 10월 1일 정도의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9월 23일로 한 8일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이게 연대 논술에서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6월 말인 현재 시점에서 보면 2달 2 3일 정도 대략 8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연대 지원 여부를 따지시려는 분들은 빠른 고민과 빠른 선택 그리고 준비가 따라가야 되겠죠. 연대 논술은 논술 100으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한양대랑 마찬가지로 논술로만 승부를 보는 그런 대학이죠. 시험 범위는 국어, 영어, 사회교과의 통합형 문제가 출제되고
수리통계 자료 또는 과학 관련한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고요. 연대 인문 논술의 경쟁률은 대략 60대 1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연대가 수능 후에 시험을 봤다면 아마 150대 1 정도는 됐을 텐데, 수능 전에 빨리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웃기게도 수능 시험으로 연대를 뛰어넘을까봐 지원하지 않은 학생, 언감생신 연대는 못 갈 것 같아서 지원하지 않은 학생이 많아서 연대의 논술 전형은 의외로 꿀 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연대 인문 논술은 마치기로 하고요. 저의 주 전공인 연대 자연계열 수리과학 논술 전형에 대해서 수시 모집 요강의 핵심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대 수리논술 기출문제 분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오른쪽 상단 클릭해서 보고 여기 오셔도 되겠습니다. 연대 자연계 논술은요, 논술 100으로 수능 최저 없이 깔끔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자연계열은 수학이 60%, 과학이 40%고 과학은 과학2까지 출제를 하고요. 수학은 교과과정 전 범위에다가 경제수학이니 뭐니 수학 관련한 교과는 전부 다 출제가 될 수 있고 150분으로 논술대학 중에 가장 긴 논술 시간을 가지고 있고, 시험일은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9월 23일 토요일 날 시험 보니까 지금부터 대략 80한 2, 3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대 논술을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학생은 빠른 고민, 그리고 선택,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다. 연대는 자연계열에 과학탐구를 물화생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는 그런 물화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약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 생명만 선택할 수 있고요. 대기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여러분의 수능 과학 선택 과목이 뭔지를 따져보고 지원을 해야겠죠. 2024학년도 논술 모집 인원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과 등이 모집 인원이 신설되거나 증가했고요. 연대 자연계열은 경쟁률이 한 35대 1 정도로 인문계열보다는 조금 낮은데요. 연대가 만약에 수능 후에 시험을 봤다면 한양대나 성대 못지않게 100대 1도 넘어설 수 있는 대학인데, 수능 전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경쟁률이 연대에 비해서는, 연대의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대는 수능 전범이잖아요. 그렇지만 수능적인 계산력이나 개념을 초월한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어쩌면 기하 같은 데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는 학생도 응시를 할 수도 있고 합격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의 수시 모집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